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2.26%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5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이틀 장대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의 증가는 없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역시 연이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2.7%나 하락을 했고요. 또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1.89%, 코스닥이 1.9% 이상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역시 시장의 약세 분위기에 편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사주는 9,985주의 매수입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60억의 매도, 기관들은 6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8억 매도, 기관들은 5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전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진 것은요, 첫 번째로 지속되고 있는 악재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은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과 눈치 보기의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 발표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 요인인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마가노믹스에 대한 세계 경제의 충격, 이런 부분들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심 등 전반적인 글로벌 펀더멘탈에 대한 위기가 결국은 트럼프의 마가노믹스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이런 우려심들이 해소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의 공매도 재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량의 증가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단기 자금들이 미리 선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셀트리온이 더 빠지게 된다면요,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역시 최근 들어서 매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보다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 공매도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는요,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는 의지죠. 특히 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 전수 점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차입을 한 다음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산 시스템이 미약했기 때문에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어쨌든 이번에 거래소의 NSDS 시스템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얼만큼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살펴볼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관들의 대차와 개인들의 대주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을 했습니다. 즉 공매도를 하고 나서 상환하는 것은 90일 한도를 뒀습니다. 90일 내에는 상환을 하는데 단 연장은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총 12개월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매도 상환 기간은 12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습니다. 공정한 룰 하에서,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공매도는 새로 시작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입이란 개념은 바로 대차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당장 월요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의 현재 대차 잔고 수량의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3월 24일 날 대차 잔고가 829만 9천 주대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런데 25일, 26일, 27일, 28일 증가세가 나타나면서요, 3월 28일 현재는
888만 4천 주대의 대차 거래 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대차 잔고가 950만 주대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의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3월 26일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197만 6,152주가 됩니다. 전체 상장 주식수의 0.9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를 우리가 좀 긴 흐름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3년 4월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23년 11월 6일까지 피크를 칩니다. 356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가 나오면서 비중은 2.43%가 된 것이죠. 그 이후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크게 줄어드는 상황. 그러면서 150만 주 전후대를 유지를 하다가요. 작년 8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차 잔고가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장 월, 화, 수 정도는 공매도 잔고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재개될 때 증시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나온 키움증권의 자료를 핵심을 살펴보면요. 단기적인 수급 노이즈에 국한될 것이고 특정 업종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약 한 달 정도 개별 업종 혹은 종목단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가 되었으나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 급감하였던 증시 내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외국인 수급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의 흔들림은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추세를 바꾸지는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은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대차 잔고 비중이 큰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방산업종은 공매도 압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히 대차 잔고 비중이 크고 또한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개념, 이런 쪽이 1차적인 공매도의 타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과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요. 중요한 핵심은요. 공매도 이전에 올랐다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조정 역시 큰 폭의 조정의 개념은 코스닥에서 2009년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실제적으로 과거에는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또 교란도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대차 잔고 비중이 7% 이상인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비중은 현재 4.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대부분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쪽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현재 대차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수량과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금액 순서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현재 6번째로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대차 잔고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대차 잔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쭉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880만 주대로서 8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까지 다 합치게 되면요. 11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는 지난주에 늘어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3월 26일 기준으로 197만 6천 주인데요. 그렇다면 이 197만 주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 보유자들의 현황입니다. 3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군데가 되는데요.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상장 주식수의 0.01% 이상인 경우 혹은 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0.01%는 몇 주냐면요. 21,400주입니다. 21,400주가 넘게 되면은 요게 이름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과연 대량 보유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24년 12월 1일 이전에는요. 순보유 잔고가 상장 주식수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 대상이었거든요. 이것을 0.01로 크게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 창구를 어디서 하는지를 그만큼 많이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0.01% 이상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진짜 큰 세력이 어디인지는 구분하기 조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매도의 주도 세력, 주포는 누구냐 이런 부분은 과거 0.5% 이상을 보유한 쪽이 주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과거 0.5%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대량 보유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4년도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포는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매도의 주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년으로 가서 쭉 살펴보시게 되면요. 23년 7월 19일 날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이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23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이름이 없는데요. 그 이야기는 23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0.5%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4.99%만 돼도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의 주포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모건 스탠리는 0.5% 이상은 공매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5% 이상은 아니지만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역시 제2의 주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요. 의무 발생일도 보시면요. 국내 정권사들은요. 대부분 최근 3월에 의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자금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공매도를 얼만큼 늘려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나중에는 쇼커버링 매수로 청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쇼커버링은 한편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의 실적은 특히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5년은 중요한 턴어라운딩의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공매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참고로서 하나증권에서 나온 4월 주식 전망과 전략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서 비중 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은 펀더멘탈 변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강관리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매수 지표가 바로 영업이익률이 되겠는데 이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올려놨는데요. 25년 영업이익률을 29.9%로 전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공매도 분위기와 또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시장과 함께 셀트리온이 좀 더 밀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예측을 했듯이 전저점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의외의 V자 반등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능성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펀더멘탈이 좋아지게 되면 특히 주가에는 이익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턴어라운딩 시점이 바로 25년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으로 공매도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있겠지만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 25만원 전후까지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상황은 그 이후 또 상황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월화수 3일 정도는 공매도의 동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